안녕하세요. 다원교육 수학 강사 오주영입니다. 사실 오늘은 저는 사실 보인고 대상으로 수업을 좀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설명에 오셨을 때 조금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원래 사실 이제 고3 올라가실 때 보통 이제 작년 수능을 보는데 저는 그냥 지금, 왜냐면 지금 올라가는 아이들이 이제 마지막 교육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좀 미적분 수능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이런 거 한번 자세히 조금 얘기 드리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뭐 어차피 찍으실 필요가 없는 게 다 그대로 실어놨어요. 다 그대로 실어놨고 일단 이게 올해 수능이죠. 그러니까 내년 25년도 입학을 위한 시험이니까 25 수능인데 22번까지가 공통이고 뒤에 30번까지 이제 이렇게 선택 영역이 있습니다. 저는 미적분만 얘기할 거예요. 혹시 아이가 이제 나중에 확통이나 기하를 선택할 예정이다 하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는 정보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차피 당연히 수능 관심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곧 배울 수학 과정이 이제 곧 수능 과목이죠. 그죠? 이제 수원수투 2학년 때 하는 게 이제 공통으로 될 거고, 이제 3학년 때 하게 되는 게 이제 선택 영역으로 될 겁니다. 작년 수능, 올해 수능 이제 차이가 좀 뭐였냐 하면은 언론에서는 아마 그렇게 접하셨을 거예요.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수학 너무 쉽게 나왔다. 작년에 어땠느냐? 킬러 문제가 없었다라고 해서 작년 수능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올해는 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확실히 작수보다 쉬웠어요. 확실히. 근데 저는 현장에서 그렇게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험 끝난 보인고 고3 아이들도 많이 연락해가지고, 제가 좀 연락하기 좀 그렇긴 하거든요. 수능 끝난 뒤에는 제가 선 연락은 잘 못하는데 그래도 지나가다 보면은 잘 봤든 못 봤든 좀 붙잡고 물어보긴 해요. 네, 아이들이 수학을 좀 잘하는 아이들이 꽤 있잖아요. 뭐 요 근처에서 어쨌든 좀 잘하는 학교 중에 하나니까. 얘네들은 이제 내신이 이제 3등급, 심지어 4등급까지도 이제 모의고사가 1등급이 나오는데, 물론 이거 1, 2학년 기준이고 3학년 올라가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내신은 좀 2후반 3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모의고사에서 수학은 당연히 1등급을 맞았대. 이런 친구들 이거 물어보니까 어땠니 하니까 선생님 이제 1년 뒤에 또 하겠다, 이제 이런 친구들도 많고. 근데 원래 재수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수학은 잘 보고 국어를 못 봤나 보다 하고 이제 물어보면 뭐 수학을 잘 본 아이들도 있지만 이제 조금 안타깝게 본 애들도 많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됐니 하면 대부분 문제는 미적에서 발생해요. 작년 수능도 마찬가지였어요. 작년 수능도 막 1컷이 84 이럴 때 막 85점 막 이러던 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4점짜리 하나만 진짜 어려운 공통에서 틀리고 4, 4, 3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미적에서 틀린 거예요. 근데 선택 영역이 26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근데 사실 그 중에 어려운 거라 해봤자 12점 내지 15점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 극상위가 아니면 거기서 푹 깎이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만약에 미적을 할 거라면 좀 확실하게 해야 된다. 솔직히 12점 정도 그 앞에 기초 정도 맞는 거는 한 바퀴만 돌리면 다 해요. 몇 바퀴 돌리면 상관없고, 뒤에 거를 그날 못 맞추면 굉장히 여기서 차별성이 생겨버리는데 할 거면 좀 미적 제대로 해야 된다. 일단 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왜 얘기하냐면 이제 겨울방학이잖아요. 물론 아이들이 이제 기말 보고 해야 되지만, 근데 요 얘기는 조금 드리고 싶은 게 저는 뭐 이제 수투도 특강을 하고 미적도 하지만은 그거를 항상 권하지 않았어요. 뭘 권하지 않았냐면 수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미적을 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고 항상 얘기했어요. 아무 도움 안 되거든요. 수투가 잘 안 되는데 미적 봐서 뭐예요? 그거를 안 남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뭘 권유드리고 싶냐면, 아이가 만약에 수투를 한 바퀴도 안 돌렸어요. 근데 겨울에 올라갈 때 수투를 뭐 하겠죠? 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바로 미적해야 되냐? 수투 성취를 보고 그거 결정하시는 게 맞아요. 한 바퀴를 했어도 그거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한 바퀴 했을 때 그냥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만약 힘들어하면 급하긴 해도 미적을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긴 하는데, 전 2바퀴 이상쯤에는 아이들이 이제 미적을 수능에서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기회가 없거든요. 과정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웬만하면 2바퀴 이상 상태라면 한 번은 도전해보고, 근데 하다가 영 아닌 것 같다 하면 빨리 드랍하는 게 낫죠. 일단 트라이는 조금 이렇게 권유 드리고 싶어요. 애들이 마지막이라서 그래요. 다시 돌아올게요. 22번이 87%, 이게 공통 마지막인데 제가 아이들 96점 이번에 너무 많이 봤어요. 수학 96점 다 못 틀렸냐 하면 일단 이거거든요. 지금 수능이 조금 어떤 방향으로 벗어나고 있냐면은
계산력 자체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계산력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수열 문제인데 이 틀린 애들 중에서 손도 못 댔다 하는 애 거의 없을 거예요. 상위권 치고. 풀었는데 왜 답이 다르지? 대부분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산력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내신에서 원래 그래 왔고 수능에서는 원래 평가원스럽다 아이들이 말하는 이런 거는 그냥 깔끔하게 스트레이트로 쭉 풀리는 거였어요. 뭐냐면 내가 이 함수에서 어떠한 그 해석에서 핵심적인 상황을 보면 깔끔하게 이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계산 금방 되고 아니면 어떤 스킬을 접목한다든가 이런 거 있으면 지금은 계산 열심히 해봐 끝까지 해봐 한 다음에 스킬만으로 그냥 뭐 단축하고 다 넘어갈 수 없게 해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사교육 저격한다 이런 멘트가 나온 후로 점점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산력이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미적은 어쨌든 계속해서 아이들 이제 선택하고 나서 많이 틀리시죠 이렇게.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메가스타고요. 전체 오답률 베스트였고 자 요게 이제 만점에서 1등급 아이들이 많이 틀린 거 근데 1등급에서 2등급 아이들이 많이 틀린 거. 자 여기서 조금 얘기 드릴 게 있는데 여기 20번 있잖아요. 탑5였거든요. 그쵸? 자 그럼 뭐 이쪽에도 뭐 만점에서 1등급이 20번 틀렸느냐 뭐 탑5에 없죠. 자 1등급에서 2등급 사이에 이게 넘버 이제 1으로 딱 들어가거든요. 뭐냐 이건 하는데 제가 적당히 상위권인 그러니까 완전 극상위 애들은 당연히 100점을 맞았죠. 수학. 그 말고 이제 조금 상위권의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다 한 얘기가 이거였어요. 20번 전까지 이제 신나게 풀었다 이거. 왜 이렇게 쉽게 나왔냐. 수능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19번까지 20분 만에 풀었다. 근데 20번 보고서 순간 이제 뇌정지가 왔다. 이렇게 했거든요. 아이들이 아마 혹시 자녀분이 이번에 수능을 못 친 거 있었으면 아마 비슷한 그 흐름을 겪었을 거예요. 수학을 잘 받든 못 받든. 뭐냐면 너무 앞에가 정말 쉽게 나오면 해가지고 뭐야 이게 이러면서 가다가 방심했는데 20번이 막혀. 그러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시험은 쉬운 시험이다 이렇게 약간 깔고 갈 텐데 뭔가 순간 막히면은 이제 말리겠죠. 네, 저는 일단 요거 얘기 드리고 요런 부분은 좀 넘어갈게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연구원들 중에서 아이들이 이제 3명이 현장에서 수능을 봤어요. 당일. 그러니까 애들은 또 뭐 재밌다고 뭐 이렇게 즐기던데 한 명은 뭐 막상 그래가지고 또 잘 봐가지고 갈아타요. 이번에 서울대과에서 다른 서울대과로 갈 거예요 아마. 아직 뭐 입결이 확정난 건 아니지만. 자 일단 연구원 한 명의 말인데 1번 공통은 이제 4점 중킬로 쉬웠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하는 말이 이제 공통은 쉬웠다라는 것이고 미적은 공통보다 어려운 편, 작수보다는 쉽다. 그렇죠. 작년 수능보다는 쉽죠. 이제 이 정도 얘기가 있었고 두 번째 친구는 공통 그리지 어렵지 않은데 이제 20번 언급하죠. 상당히 생소했을 수 있다. 22번 평가원 기조 반영. 그게 뭐냐면 이제 22번 무작정 어려운 걸 넣기보다는 이제 계산 관련된 수요를 집어넣고 계속 수요 나왔어요. 참고로 수요 나올 거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고 계산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28, 29, 30 이쪽 뒤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계산 자꾸 계산 이러고 있죠. 그렇죠?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차피 다 있어요 그거 제 거에. 자 세 번째 친구인데 이제 이 친구가 하는 말은 이제 여러 도구들을 사용해 한마디로 스킬 쓰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상황 파악하면 스킬 한 번 쓰면 뭐 대치동 오도면 스킬 한 방 쓴다 하면 뭐 끝 이런 식이었으면 지금은 그걸 분석하면은 조금 더 쉽게 봐지는 정도가 있는데 이제 분석을 율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예시를 들면 예전에는 스킬 쓰면 한 90%가 해석되고 10%만 이렇게 짤짤짤 계산했어야 됐으면 지금은 스킬 쓰면 한 30%까지만 분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장치를 둔 거죠. 한 방에 이렇게 딱 이쁜 상황 만들어두고 이것만 보면 돼 하는 걸 막아놓거든요. 대부분 시험에서. 그래서 강조가 계산이 계속 강조가 되고 타이머 특형 좀 이게 애들 표현이죠. 의문사 구간이 많아서 그러니까 한 번 꼬이면 이제 스노우볼이 쭉 굴러간다. 요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요런 수능 문제 좀 지나갈게요. 사실 이제 예비 고2니까 예비 고3이 아니라. 네, 저는 이게 수능에 대한 조언이라고 가져온 건데 이건 내신에서부터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이제부터 수능 과목이니까 이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자, 계산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계산이. 그래서 아이들 특히 상위권들 뭐 어떻게 하는 방식 많냐면 문제집 쫙 펼쳐두고 이거 좋은 문제다. 어떻게 생각하지? 머릿속으로 딱 생각하고 접근해서 키 아이디어 다 얻었다. 오케이, 여기까지. 다음. 그러니까 계산을 끝까지 해야 돼요. 답을 내는 거 끝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끔씩 이걸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도구는 뭐 여전히 중요한데 뭐 이런 거는 뭐 수업 등 뭐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하게 채워할 수 있을 거고
예,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미적분 막 15점 이렇게 깎여버리면 사실 3개월 투자한 애랑 거의 같은 점수 받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러면 의미가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할 거면 좀 굉장히 빡세게 해야 되면, 특히 예비고일 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N수생이랑 현역이랑 많이 차이 나는 게 미적입니다. 공통은 그렇게까지 차이가 안 나요. 미적 왜 그렇게 차이 날까 보면 애들이 내신으로 3학년 1학기 돼서야 내신이 끝나죠. 한 바퀴가 그때 돌아요. 6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그 전에 이미 당연히 겨울방학에 한 바퀴 돌았겠지만 학원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내신에서 시험으로 한 바퀴 돌리는 건 6월 이제 중순 혹은 말이란 말이죠. 7월까지 가죠.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근데 그래서 이 경험을 좀 굉장히 빨리 해보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만 빨리 했는데 머리에 남는 게 거의 없다. 이러면 과감하게 드랍하고 수투에 집중하든 수원에 집중하든 하는 게 맞습니다. 자,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평가원스럽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이제 스타일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문제 가리지 말고 그냥 다양하게 풀면 되고요. 이제 제 홍보는 사실 저는 이게 몇 번 이제 나갔던 거긴 해가지고 이게 또 보잉고 대상으로만 의미 있는 거라서 좀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원래 1학년 수학반이 수토반이었어요. 이제 MD반이 이제 수요일하고 토요일 오전, 하이퍼가 수요일하고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참고로 학원에서 MD반 명칭을 스카이로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제 명칭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월금 화금이 됩니다. 네, 하이퍼가 월금이고 스카이가 화금. 네, 이렇게 되고요. 네, 쭉 이렇게 갑니다. 자, 이제 저녁 시간이고 당연히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정규에서 1월, 2월 두 달이나 있는데 이제 수원하고 선행도 좀 저 수원만 합니다. 특강으로 선행을 갈고요. 1월 수원 계속하고 당연히 한 바퀴 돌았겠죠 1월에. 근데 제 경험상 해보면은 막 심화를 그 사이 중간중간 끼면 살짝 덜 나갈 때도 있어요 한 바퀴보다. 근데 어쨌든 2월에 끄지고 가서 심화 문제 엄청 풀어요. 네, 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실력 심화로 넘어간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하이퍼 같은 경우는 입만 테스트가 있고 이제 수원 전범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잉고 애들 이제 12월 5일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 이번 주라 해야 되나? 다음 주죠.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이제 시작하고 이제 끝나면은 저는 12월 18일 수요일부터 확률 특강 5번 있습니다. 월수금으로. 수금, 월, 금, 월이요. 수금, 월 하고 수요일을 지나가죠. 그때가 크리스마스거든요.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서로 얼굴 보지 말자 이날. 이렇게 얘기했고 네, 그날 패스하고 이렇게 5번 진행됩니다. 자, 해서 뭐 관련된 내용이고요. 저는 그 다음에 특강은 뭐 이렇게 당연히 가는 거고 1월에 수투, 2월에 미적하는데 요거 잠깐 얘기 드릴 게 있는데 확통 특강 이거 좀 지나갈게요. 확률 하나는 얘기하는데 확률까지만 해요. 통계는 나중에 2학년 1학기 수원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여름방학 직전까지 텀이 살짝 있거든요. 그때 합니다. 자, 이제 저는 수투 같은 경우에는 월수금 다 특강은 월수금으로 가요. 아이들 정규는 월금 화금인데 특강 월수금이고 아이들 웬만하면은 뭐 수학하고 오는 날이 하루 종일 저랑 있는 날이 많아요. 왜냐하면 낮에도 클리닉 있지 저녁에 수업하지 이러니까 좀 이때 저랑 같이 있는 아이들은 저랑 보내는 시간이 집에 있는 시간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자는 시간 빼면은. 근데 일단 요거 항상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제 심화 적혀 있으니까. 저는 수투를 할 때 처음 할 때 항상 이렇게 해요.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해요 내용을. 그러니까 뭔 소리냐, 완전 처음인 친구들 그래서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수능에 써야 되는 이런 도구들까지 그냥 싹 다 정리해버리니까. 근데 처음에 너무 기초가 안 돼 있으면은 그 기초 부분 지나갈 때 입이 허덕일 수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 끝까지 하긴 하는데 또 그 반대로 그러면 적당한 내용은 어떤 걸 쳐내가면서 심화부터 보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기초부터 갑니다. 이 극상위권 이럴 때 까불 때가 많은데 저는 좀 이제 수능 문제도 웬만한 거 풀고 한다. 까불지 말라고요. 제가 연구소에서 만든 문제를 던져주면 어차피 못 풀거든요. 자, 이제 완전 처음부터 해야 돼요 이때. 그러면서 최근에 유행하는 스킬들 뭐 어떤 분석해야 되는 방식들 이런 거 다 싹 다 정리해 줍니다. 이거 아이들이 뭐 들어보면 알 건데 관련된 건 어차피 요거는 또 제가 거기 안 넣어놨죠. 그 페이지 제한 때문에. 근데 이거는 학원에서 나눠주는 그 겨울방학 시간표에 요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이제 제가 그냥 써놓은 말들은 아닙니다 이것들이. 참고로 뭐 수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선행할 때 제가 거리곱 내용 할지 모르겠지만 왜 신기했던 게
이게 제가 만든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막 3학년부터 해가지고 유행했던 막 거리고 관련된 개념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게 나오면 바로 괜찮네. 내가 그 전에 안 했던 방식이라도 아이들한테 꼭 전달해야겠다 하면 습득하고 하는데 2학년부터 했었죠 이번에. 반응이 좋았는데 이게 2학년 데리고 웬만하면 그렇게 하질 않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살짝 어필하고 싶은 점은 계속 공부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거 있으면 계속 알려준다. 그냥 이렇게 살짝 어필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 다음에 미적분인데 개강 날짜가 보면 참 특이해요. 2월 10일에 또 회차는 7+2라고 되는데 이게 뭘까 하면은, 자, 이제 보인고 아이들 어떻게 되냐면 2월에 학교에서 불러요. 신학기 적응 기간 해서 이제 일주일 정도 부르고, 그게 봄 개학에는 따로 있어요 또. 그래서 제가 이게 학사 일정을 봤을 때인데, 뭐 나중에 그게 수정되면 저도 같이 일정 수정할 수는 있어요. 왜 7+2냐면은 딱 그것 때문에 신학기 적응 기간을 불렀을 때 낮에 끝내거든요. 제가 알기로 12시인가? 그러니까 그 주는 1시부터요. 그 주는 이렇게 오전 9시 반부터 1시 반 아니라 애들 밥 먹고 올 시간 좀 없긴 할 건데 어쨌든 학교 끝나고 바로 와라. 요렇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불렀을 때 우린 4시까지 그때 할 건데 물론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지만 혹시 그러면 이 +2배는 사라집니다. 수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서 회차가 사라져도 진도를 더 나갈 수 있냐? 당연히 못 나가죠. 이럴 때는 적부는 못 나갑니다. 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적분이 이때는 평가원 어려운 문제들 일부 다뤄요. 근데 제가 여름방학 때문에는 막 이제 수능 킬러 문제 이런 거 가져와서 끊임없이 이렇게 봐주면 아이들이 이제 되게 좋아하거든요. 좀 안 좋은 의미로. 네, 제가 막 수능 나왔던 역대 30번 괜찮은 거 같이 보자 하고 쭉 풀면은 순간적으로 멍 치고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때 웬만하면 수토 기본이 됐으면 한 번 해야 된다고 보고, 물론 여름방학 간다고 해서 미친듯이 그런 것만 다루는 게 아니라 특정 단원을 가면 솔직히 그럴 수밖에 없게 돼요. 수능 킬러로 나왔던 단원 쪽으로 가면 그런 문제를 많이 다룰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번에 2월에 나가는 미적분은 완전 처음부터 보되 킬러 문제는 일부 다룬다. 요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제 살짝 어필이고요. 요거 여기서 이제 제 수업하는 접니다. 네, 아이들이고, 사실 이때 아이들한테 얘기해놨어요. 야, 한 명도 뒤돌아보지 말고 앞에 봐라. 사진 찍는다. 이렇게 해서 정말 초집중하고 있죠. 네, 평소에도 원래 이렇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 연구소, 이거 매번 뭐 어필 드리긴 하는데, 저는 연구소가 클리닉실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거기로 올 수 없습니다. 아이들 출입 금지 구역이고, 이제 연구원들만 데려갈 수 있고, 거기서 이제 문항 제작해서 이제 1학년 때부터 해왔던 친구들 연구소 문항들 이제 해볼 거예요. 왜냐면 1학년 문제를 사실은 제작하지 않고 주로 수능 문제를 제작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곧 볼 수 있을 거고. 자, 수능 문항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교재 개발팀도 지금 운영해서 새롭게 이제 뭔가 리뉴얼된 걸 많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약간 지금 계속 이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뭘 하고 있냐면은 아이들 고3 가서 다뤄야 될 주제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이제 고2 때까지 거의 안 하는 주제들을 특강 교재로 또 이걸 활용해서 그 특강이 아니어도 이제 정규에서 살짝 벗어나 어떤 새로운 교재를 만들어서 다 학습시키는 게 어떨까 굉장히 욕심을 갖고 지금 이걸 12월 프로젝트로 계속 끌고 가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그러다 보면은 굉장한 지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인건비가 무지막지한데, 왜 이렇게 하냐면, 저는 사실 저랑 했었던 아이들이 정말 끝까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래요. 오주한테 잘 배웠다. 그러니까 이제 고3 때 저랑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저랑 같이 하면 매우 좋겠지만, 이제 고3 때 되면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나중에 아이들이 이제 입시가 끝나고 되돌아봤을 때, 오주 수학 괜찮았지, 많이 배웠지, 이렇게 해야지. 오주? 그게 누구? 그때 잠깐 이제 이렇게 되길 원하지 않아요. 네. 정말 일단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제 입으로 얘기하지만 살짝 어필을 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아이들 14일에 수능이 있고, 예비고시도 마찬가지일 거죠. 수능 다음날, 목요일 다음날 금요일 2학년 수업이 있으면 그냥 바로 해설하거든요. 이번에 바로 해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수업하는지 만약에 궁금하시면 QR 실려 있습니다. 예, 그 카메라 이렇게 딱 하면 유튜브가 떠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한번 보셔도 되고 한데, 참고로 이제 제가 보인고 난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거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약간 의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툭툭 튀어나온 게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해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